오늘도 조금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TV입니다. 오늘은 이 평소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던 내용인데 바로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저같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곧 돈인데요. 제가 아직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고 제가 하는 만큼 수입이 생겨나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 스스로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여러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실험해보고 계획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 관리를 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또 시간 관리와 함께 이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 동안에 저의 업무 그리고 걸리는 시간, 기타 일과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우선 하루 전날 해야 할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적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할 것인지도 정해놓고 그 다음날 실제로 그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이 한마디로 한 개의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 실천한 시간도 또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 그 시간에 정해진 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걸 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진짜 잘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내가 산출한 일정의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3시간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었다면 다음에 또 계획을 할 때는 그 기록을 보고 1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는 계획을 짤 때 모두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툴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웬 수기로 작성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를 쓰면서 머릿속에 저장을 시키는 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들은 3P 바인더라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이 데일리 투두리스트 작성법은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담인데 이 노트를 제 남편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안 예뻐서 안 쓴다고 제가 좋아하는 노트에다가 이 줄을 다 일일이 그어서 사용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거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편해요. 근데 디자이너 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다소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데일리 투두리스트도 있지만 위클리랑 먼슬리 투두리스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데일리 투두리스트는 위클리 투두리스트에 기반해서 작성이 되고 위클리는 먼슬리 투두리스트에 기반이 되어서 또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먼슬리 투두리스트는 이 여기 보이시는 칸반보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이 계획들은 여기에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요. 약간 조금 무거워졌는데 그래도 들고 다닐만 합니다. 호신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간 관리 전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했었냐면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고 정리만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막상 그 당일날이 되었을 때 이따가 하면 되지 라고 하다가 점점 미뤄져서 결국 못하게 됐던 것들이 거의 70%나 됩니다. 이 시간 관리를 하고 나서는 이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니까 지킬 확률부터가 높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작은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 내가 산출한 일정의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있어서 대략 이 업무는 얼마나 걸리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을 더 잘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계획한 것, 실행한 것들을 비교를 하고 내가 했던 것들을 모두 기록해 놓음으로써 내가 이 일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괴로워요.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때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알게는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다가 조금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리를 하면서 내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컨트롤이 가능하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거 진짜 엄청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와 함께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들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저는 업무를 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방해금지 모드죠.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근데 다만 저도 그 급한 용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흐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딴 길로 새거든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 보다가 딴 길로 많이 새는데요. 이럴 경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떤 것들을 계획했는지 한 번만 더 상기시켜줘도 업무 효율은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기 전에 이 노트에다가 써놓은 것들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네, 이 3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이 방법들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시간 관리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 효율을 높여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업무를 깔끔하게 끝내고 칼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디테일을 올리는데 시간을 더 쏟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은 참 쉽죠. 네, 오늘 이렇게 시간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시간 관리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 방법이었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잘 자요.